안녕하세요. 순환할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정리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부자들은 청소를 열심히 한다. 방 정리를 잘한다. 이부자리를 깨끗이 정리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때문이에요. 잘 되는 집들의 비밀. 이 책의 저자 정희숙 대표는 공간 컨설턴트인데요. 그동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 특히 부자들의 집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행운과 부를 끌어당기는 원천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 그들의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집에는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부자들의 집 정리는 무엇이 다를까? 가치관을 드러내는 공간.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집에 가는 일이 많았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멋지고 화려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끄는 집도 있었고, 담백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간직한 집도 있었다. 그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부탁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공통점을 5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손에 꼽고 싶은 점은 정돈과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무작정 쌓여있는 물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정리된 환경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생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한다. 이런 습관은 아마존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직적인 능력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외로 단순함을 존중하고 추구한다는 점이었다.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다. 물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집에 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다.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점이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 특히 성공적인 이벤트와 관련된 기념품 등을 소중히 보관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공간을 넘어설 만큼 물건이 많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부자들은 공간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인 피로를 피하고 있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었다. 집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활용법을 묻는 일이 많았다. 일을 할 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자유로운 움직임과 집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는 점이다. 중요한 문서들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재물과 재산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때 정돈, 조직,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물건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했다. 집을 정리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은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셈이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들은 공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 집 자체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다. 그래서인지 그림이나 조각 등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컬렉션을 집에 두는 것을 선호했다. 예술적인 감각을 살리는 한편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 집에 들어서면 그들의 공간에 대한 철학이 바로 느껴졌다. 물건들은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언젠가 서재 책상 위에 작은 화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화병은 심플하지만 품격 있고 아름다웠다.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무심코 놓인 화병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소품 하나도 세심하게 선택해서 책상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아름답게 살려낸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명품이나 예술품을 단순한 자기 만족이나 자랑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작품들을 집안의 특별한 장식으로 활용했다. 집안의 예술작품들은 그들의 취향과 개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집에서도 언제든 예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 가진 돈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을 듯한데 오히려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과도한 물건으로부터 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인상마저 풍겼다. 그들은 공간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은 의미가 있었다. 물건마다 삶의 인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집에 두게 된 것이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은퇴한 분은 20년 가까이 써온 책상을 여전히 아끼면서 쓰고 있었다. 임원으로 승진했을 때 산 물건이라고 했다. 관리를 잘하면서 쓴 흔적이 그대로 보였다. 이 책상을 아들놈이 탐내고 있는데 어림없지. 내가 10년은 더 쓸 거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책상을 어루만졌다. 일하는 동안 이 책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며 남모를 한숨과 고민을 토로했을까. 물건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의 책상은 그의 영광과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았다. 이들은 값비싼 물건을 척척 소비하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선택하고 소유하기를 선호했다. 또한 물건들을 감상하며 즐기기 위한 공간도 잊지 않았다. 각 물건들은 어지러움이나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작은 컬렉션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들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런 모든 것이 집 정리를 단순한 작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집 정리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정리라는 행위와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다. 이들의 집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이 깃든 특별한 공간이었다. 각 공간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고 방문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그들의 집은 단순히 큰 돈을 써서 꾸민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다. 가치관과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총체적인 공간이었다.
이들의 공간 정리는 그들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큰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공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품격과 섬세함으로 가득한 시간일 터였다. 부자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빛이었다. 그들은 자연광과 조명이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다. 자연광은 활력을 불어넣고 조명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광과 조명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집안의 조명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이들도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조도를 제어하고 절전 효과를 극대화하며 편안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했다. 공간의 빛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사물을 밝게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빛은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대화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절한 조명 덕분이라는 것을 아는가? 공간을 만들어내는 요소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빛, 적당한 온도, 상쾌한 공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큰 역할을 한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집은 가족들과의 모임과 대화를 위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신의 가치관을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하고 꾸미는데 정확한 계획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와 체계화는 물론 자연광과 조명의 영향, 화목한 가정 분위기와 소통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그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부자들의 집에 골동품이 많은 이유. 부자들은 물건을 쓰고 다루는 데에도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아껴 쓰며 관리를 잘한다는 뜻인데 물건의 가치에 맞게 소중히 여기며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보관한다.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통해 물건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수리를 시행한다. 높은 품질의 제품은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관과 관리만 잘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부자들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다. 물건을 단순히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새로움을 느끼는데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돈이 많으니 새 물건을 사면 그만인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래 사용한 물건과 우리 사이에는 감정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 내 물건에 자신의 경험과 추억이 묻어있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돈도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서적 안정감을 들 수 있다.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물건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정감과 자신감을 느낀다. 실제로 내가 방문한 진짜 부자들의 집에는 오히려 물건이 적었다. 물건에 집착하기보다 시간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때문이다.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는 것은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자들도 있다. 그들의 집에 놓인 오래된 물건들은 시간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일시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들의 가치에 부합한다. 즉, 물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기보다 유연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100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업가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마치 소중하게 간직한 보물을 꺼내 들여다보는 듯했다. 희귀한 만년필인가 했는데 나도 아는 브랜드 제품이었다.
물론 비싼 물건이었지만 그가 가진 다른 명품에 비하면 과한 가격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는 섬세하게 다루었다. 아마도 그 물건과 함께한 추억과 감정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소중히 보관해왔던 게 아닐까. 물건을 아껴 쓰는 부자들은 새로운 것에 빠르게 동요하지 않으며 물건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은 소비의 무덤에 묻히는 대신 소유한 물건들과 장기간의 우정을 유지한다. 물건이 자기 삶과 가치를 반영한다고 믿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 감성과 소중함을 지켜간다. 삶을 빛내는 물건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옷장 정리법. 부자가 되려면 마인드부터 바꾸라는 말이 있다. 부자들의 옷장 정리를 따라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배울 수 있을까? 집에 서재를 두는 것처럼 옷을 정리하는 일을 통해서도 성장을 위한 작은 성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우선 중요한 것을 몇 가지 꼽아보자. 옷장 정리는 옷을 효율적으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미지와 자신감을 강화시킨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옷장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스스로의 스타일과 이미지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기적인 옷장 정리와 옷의 관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 부자들의 옷장이 갖고 있는 비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아무리 큰 옷장이라도 옷이 많으면 빽빽하게 채워지고 그 순간 질서를 잃는다. 옷을 정리하는 일이 옷을 잘 걸거나 접는 것을 넘어서 정돈된 공간을 추구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 품질이 좋은 옷, 언제 입어도 마음에 드는 옷만 보관함으로써 옷장 안의 공간과 집의 공간은 물론 내 마음의 공간까지 깔끔하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용성과 빈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자주 입는 옷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주 입지 않는 옷들은 상단이나 하단에 정리한다. 옷의 형태와 소재에 따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데 드레스나 점프수트 등 색다른 디자인의 옷들은 다른 옷들과 구분하여 걸어두고 민감한 소재의 옷들은 통풍이 잘 되는 커버를 씌워 손상을 방지한다. 옷을 보관할 공간이 충분해서 계절의 바뀜과 상관없이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지만 공간이 비좁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시즌별로 옷들을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자. 부자들은 옷장 정리와 관리의 장점을 깊이 이해하며 성공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다. 옷장 정리는 단순히 옷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과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옷장을 한번 정리했다면 이후에는 어떤 옷을 내 옷장 안에 걸어둘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공간을 넘어서는 쇼핑을 한다면 어질러지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다.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몇 가지 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실용적이고 멋스러운 옷들을 선택한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나 어디에서도 입을 것 같지 않지만 갖고 싶은 옷, 유행을 타는 옷들은 최소한으로 구매하고 자신의 스타일과 필요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선택한 옷들은 두고두고 입게 된다. 치마, 바지, 셔츠, 블라우스, 코트 등 자주 입는 기본 아이템은 좋은 것으로 갖추고 나머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구입해 그때그때 조합해서 입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옷장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면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부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 옷들을 선택하여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렇기에 옷의 품질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저렴한 옷을 여러 벌 사느니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품질 좋은 옷은 더 오래 입을 수 있으며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옷은 중요한 사회적 코드로 읽힌다.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옷을 잘 갖춰 입자.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조화롭게 코디한 사람을 보면 시선이 머문다. 똑같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어도 누군가는 세련되고 멋진 룩을 완성한다. 옷은 무엇을 사서 입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도 중요하다. 옷장에서 꺼냈다가 다시 들어가는 옷들은 깨끗하게 세탁하고 모양이 변형되거나 손상된 곳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관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무질서한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옷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과 시간을 보다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혼란이 줄어든다.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을 고를 때마다 짜증과 한숨이 난다면 정리가 필요할 때다. 부와 행운이 숨쉬는 공간 디렉팅.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하라.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꾸는 이유는 물건을 사고 들여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보다 오히려 공간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이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정돈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돈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닐까?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집을 잘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리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의뢰하는 이유는 정리를 할수록 더 나은 삶과 심리적 안정감, 창조성과 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을 실감해서일 것이다.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물건이 주인이다. 나와 가족이 집이라는 공간을 누리기는커녕 물건에 전전긍긍하며 정리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오늘은 베란다로 옮기고 내일은 다용도실로 옮긴들 자리만 바뀌었을 뿐 집안을 물건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하지만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공간에 맞는 물건의 양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한 과목당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지 신기할 만큼 잘 알고 있었다. 반면 나는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초반부만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 뒷부분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험을 보곤 했다. 예상했겠지만 시험 문제는 늘 내가 빼놓고 보지 못한 부분에서 주로 나왔다.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머리를 붙잡고 고민했지만 그 이후에도 시간 배분을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을 종종 겪었다. 중요한 핵심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리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화두다. 투자를 해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하고 집을 사더라도 입지를 잘 봐야 한다. 멘탈을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집 10채보다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듯이 어설픈 물건으로 공간을 꽉 채울 바에는 차라리 텅 빈 공간으로 두는 게 더 낫다. 처음엔 물건이 없는 것이 허전하겠지만 넓고 쾌적한 공간감이 주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집의 공간을 편안하고 넓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충분한 공간을 가진 집은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탁 트인 거실과 쾌적한 주방, 널찍한 침실과 욕실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창문마다 빛이 잘 들어오고 적절한 곳에 안락한 의자가 놓여 있으며 함께 지내는 공동 공간과 더불어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나뉘어 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창조적인 활동과 생산성을 촉진하는 공간이다. 집안에는 서재와 작업실을 갖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집과 업무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시키기도 하지만 집에서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이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풍경이 아름다운 정원이나 테라스, 휴식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만든 집도 있다. 이러한 공간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파트의 편리함을 누리는 이들도 있지만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에서 사는 이들도 있다. 가족들과 정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담소를 나누고 책을 읽으며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낀다. 때로는 손님들을 초대해서 바비큐 파티를 열기도 한다.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하라. 집을 물건의 집합소가 아니라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안의 환경과 인테리어, 물건의 정리 방법 등을 바꿔서 우리 집을 성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하긴 어려울지라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집의 모든 것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하나씩 찾아서 실행해보자. 구체적인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조감도를 그려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물건을 이동하는 일로 끝내지 않고 공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우선 집안의 흐름을 조성하는 일이다. 물건이나 가구 배치에 신경을 써서 내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한다. 예를 들면 문 뒤에 책장이나 물건을 두어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되도록 문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다. 시원하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문의 통로를 만들어주자.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가리고 있다면 치우자. 필요 없는 물건이 꼭 필요한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마음이 활기찰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공간에도 기운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볼 때 남향을 선택하는데 바람과 햇볕이 잘 통하고 환기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집은 집만 치워져도 살아난다. 공포영화에 흔히 나오는 귀신 들린 집을 생각해보자. 음침하고 어둡고 오래된 짐이 쌓여 있지 않던가. 지하실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 살뜰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은 흔적은커녕 의심스럽고 방치된 공간이 집안 여기저기에 있다. 실제로 부자들은 새 집을 보러 다닐 때 옆집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거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은 생각보다 우리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밝은 분위기에서 지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침침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면 기분도 가라앉는다. 우울감을 느낄 때면 무의식적으로 커튼을 치고 집을 어둡게 하지 않던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창문과 문을 열어 공간의 흐름이 막힌 곳은 없는지 살펴보자. 두 번째,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이때 음악과 조명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악을 선택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실내의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동안 내가 방문했던 부자들의 집에는 언제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악과 조명은 돈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다. 특히 조명은 한두 개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살아난다. 최근 조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조명기기가 많이 팔리고 있다. 테이블 위에 센스 있게 놓아둔 작은 조명 하나가 집을 한결 포근하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는 색상의 선택이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특히 이 부분을 고민해보자. 꼭 벽지와 바닥을 갈아엎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에 어떤 색상의 가구가 주로 많은지, 소품이나 수납 도구들의 색상은 통일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자. 물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집 전체가 어지러워 보일 때가 있다. 색깔이 중구난방 제각각이어서 톤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배경색을 정하고 포인트색을 결정한다. 배경은 되도록 활기차고 밝은 색상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무채색은 차분하게 하지만 기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색상의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화이트를 배경으로 좋아하는 색으로 한두 군데 포인트를 주자. 이 세 가지는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이다. 물건을 정리해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없으면 어수선해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 집은 치워도 끝이 없어요. 답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은 물건만 정리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을 정리해야 한다. 공간의 목적을 정하라.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내가 사는 집을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공간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집을 통해 어떤 형태의 행운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상세히 계획하는 것이다. 명희 씨는 공간의 가장 큰 목적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두고 싶다고 했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일이 점점 더 바빠지면서 집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쌓인 빨래에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생활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집은 휴식의 장소가 전혀 되지 못했죠. 쉬고 싶으면 호텔에 갔어요. 집은 점점 도피의 공간이 되었고요. 그러다 한 클라이언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식사를 할 때까지 집이 주는 안락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제게는 거의 충격이었죠. 집이 이렇게도 좋을 수 있구나. 그날 그분과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명희 씨의 클라이언트는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고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했다. 가족과 소통하며 감정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분과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엉망인 집을 보니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회의도 들고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있었는데 집이 꼭 나 자신처럼 보였어요. 명희 씨의 집을 정리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어떤 공간을 원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고 방마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 그전에는 침실인지 드레스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고 주방과 거실도 경계가 불분명했다. 서재는 거의 다용도실처럼 물건이 쌓여 있었고 현관에는 정리되지 않은 신발이 흩어져 있었다. 3개의 방 중에 하나는 침실로 정리했다. 양질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물건의 개수를 최소화했다. 필요한 물건들은 서랍장에 넣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명희 씨는 자신을 위해 품질이 좋은 침구 세트를 마련했다. 그전에 쓰던 알록달록한 이불을 바꾼 것만으로도 정갈한 분위기를 되찾았다. 2번째 방은 드레스룸이었다. 미팅을 많이 하는 직업의 특성상 정장이 많았는데 디자인과 컬러가 모두 비슷해 보였다. 다른 옷을 입고 나가도 같은 옷으로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다.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비슷한 옷들 중에서 오래된 것들을 정리했다. 터져나갈 것 같은 옷장에 공간이 생기고 심플한 논슬립 옷걸이로 통일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새로워졌다. 행거 한쪽을 비워 다음날 입고 나갈 옷을 미리 정해 걸어둘 수 있도록 했다. 가방과 신발까지 가지런히 놓아두니 전문 매장이 부럽지 않은 명희 씨만의 쇼룸이 완성되었다.
예전에는 드레스룸에 들어가기도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날 입은 옷을 정돈한 후 옷걸이에 걸면 내 삶도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껴요. 세 번째 방은 서재였다. 외국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책상과 컴퓨터를 세팅하고 책장에 책들도 정리했다. 한 번은 영국 바이어와 미팅 중에 그가 화면에 비치는 책들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한국 문화 중에서 조선 백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명희 씨의 책장에서 호기심이 생기는 책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책은 그가 구하려고 애쓰던 사진집이었다. 명희 씨는 선물로 보내주겠노라 흔쾌히 말했고 그날의 비즈니스 미팅도 성공리에 끝났다. 화상 미팅을 회사에서 했다면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시차를 맞추려고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는 일도 없어졌어요. 집에 일찍 귀가한 후 쉴 수 있으니 미팅 때 피곤함도 덜하고요. 정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집 정리를 하고 난 후 식사도 잘 챙겨 먹게 되었다고 했다. 먹고 자고 씻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구분되자 무조건 물건을 늘어놓던 습관도 고치게 되었다.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일을 귀찮아했는데 조금씩 정리 습관이 몸에 배니 오히려 더 편해졌다. 이제는 손톱깎이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을 휘저을 필요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집이 명희 씨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취향을 뚜렷하게 갖게 되면서 집도 점차 명희 씨의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를 초대하는 일까지 생겼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실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요. 매일 몸을 씻듯 집도 씻겨주는 거죠. 그러곤 집에 감사하다고 말해요.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거든요. 앞으로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명희 씨는 지금도 청결과 정돈, 가치 있는 물건과 예술품 선택, 서재의 중요성 등 부자들이 집을 정리할 때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들을 적용하고 있다. 부의 증대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집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